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한 주 내로 열리게 되는 첫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그리고 재산세 감면 공약의 실현 여부가 관심이 쏠립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은 지 44년 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비사업기획안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국제설계 공모까지 마쳤지만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로 안건이 올라가지 못하고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돼 왔습니다. 3년 9일 동안 지금 현재 우리 상정 안건이 그냥 책상 서랍에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거는 수권 소위만 열어가지고 해준다 했으니까 그 절차들어서 바로 통과시키면 바로 다음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인데 첫날부터 업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검토해봐라 그랬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잠실 5단지의 경우 아파트 층고 높이와 용적률,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이미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실 5단지를 포함해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 주에 열릴 서울시 도계위 안건으로 어떤 사업지가 올라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직접 거론한 단지들 중 시범적 사업지가 나올지 관건입니다. 35층 층고 제한 역시 도계위를 통해 규제를 풀 전망입니다. 층수 규제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규제인 만큼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바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도계위 의결을 통하다 보면 수개월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현재 도계위 위원 30명 가운데 21명이 도시 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현재 법 기준보다 30에서 100%가량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 동의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 상향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용도 지역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 쪽에서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댐에 물을 막아놨다가 한 번에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오 시장이 약속한 재산세 감면도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는 징수액의 50%는 서울시가, 50%는 개별 구 몫으로 나뉘는데 강남 3구 같이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초구가 지난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 소송을 취하하면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율 특례 적용 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의 경제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서울시장 공약평가단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의 경제 공약들 가운데 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부분들만 좀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제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본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공약이 가장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4개 권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핵심 시설, 파급 효과가 높은 시설을 골고루 이제 배치하는 거죠. 예. 제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시민들로부터 구상이 되어 왔던 아이디어, 그리고 또 지역의 특색에 맞게 논의가 되어 왔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 권역별로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오 시장이 과거에 시장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해오던 정책 중에 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이미 하고 있을 건데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2002년에 했던 게 이제 뉴타운 정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이어받아서 그 뉴타운 정책을 좀 더 확장시키고 더 구체화시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폐지시켰습니다. 사실 네. 그 폐지라는 의미 자체가 재개발 위주 정책에서 도시 재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재개발만큼 주택을 빨리 짓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다시 재생되지는 않겠지만 부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정책 기조가 다시 부활한다면 예전에 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부활되지 않을까. 규제 완화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좀 재개발 쪽이 활성화될 예.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예, 예.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지적들이 시의회 구성원이 대부분 좀 여당 쪽 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정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발전 정책이 네.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다양한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사실 그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데요. 저는 시의회와의 이 거버넌스 체계가 생각보다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시의원들은 중앙당의 기조를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네. 자기 지역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잘 활용을 한다면 협치가 가능한 그런 영역도 많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죠. 시민의 편익을 예.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이런 예,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결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오 시장 공약 가운데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건축 인프라 구축 같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교통 인프라나 건축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짧은 임기 내에 착공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몇 개가 성공적으로 과연 결실을 맺을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온 서울 시민의 관심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주거난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깊은데 이 고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정책 중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예. 역점 사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뭐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완전한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다른 이름으로 좀 명칭이 변경되고 좀 성격이 다른 식으로 접근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청년 주택의 부족과 또 질의 저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님이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민간 중심의 스피드 주택 공급이거든요. 예. 이 중요합니다. 민간 중심의 스피드 주택 공급.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공공 위주의 이제 공급이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노선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재개발을 민간에게 맡기고 그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전면 완전히 전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충돌이 있을 거로도 예상이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제 시의회와도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5년간 36만 호 건설을 지금 내세웠거든요, 목표로. 예. 근데 5년간 36만 호 건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수치의 목적을 달성을 굳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성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십니까? 뭐 이런 거죠. 수치적 목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인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36만 원을 건설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그 36만 원 건설은 일종의 수단이죠, 사실은. 20만 원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환경이 변하면요. 그래서 이 36만 원 건설이라는 그 목적, 목표에 너무 매몰돼서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품질 면에서의 그렇죠. 저하나 이런 것도 예, 고민해 볼 삶의 필요가 질을 더 있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서울시의 3대 난제로 꼽히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주택난을 포함해서 뭐 일자리, 저성장 이런 것들이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 시장 공약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가 공약을 곰곰이 뜯어보았는데요. 네.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묘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서울시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 이슈고요. 예. 저성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이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어떤 뭐 그 정보 공유를 위한 어떤 그 라이브 챗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나쁘지 않은 거지 아주 좋은 건 아닌 게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그렇군요. 방식으로도. 예. 제가 약간의 뭐 바라는 게 있다면 공약 중에 대학교와의 연계가 없어요. 서울에 그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예.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다녔든 아니면 졸업했든 뭐 이런 대학생이든 그래서 대학생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대학교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비롯해서 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공약을 분석하시면서 새로운 서울시가 이런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잘된 거는 또 보고서 따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채널들을 가동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채널을 많이 가동을 하는 거를 더 고도화시켜서 예. 사실은 그 민의를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민의를 수렴하면은 사실 시의회와의 충돌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전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남태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